자, 반갑습니다. 8월 21일 이동호 대표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인데요. 주말 동안에 날씨가 다시 좀 더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거의 휴가철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고, 시장은 다시 좀 안정화를 좀 보일 조짐들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호재나 악재가 봤을 때는 실제 이제 호재가 있기보다는 악재를 소멸해 나가면서 시장의 하락을 조금 제한해 주거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미국과 한국 증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요일 국내 증시 미국의 고금리 정책 고수 가능성에 미국채 금리도 상승을 했었고, 중국의 부동산 우려 지속까지 겹쳐지면서 하락 마감이 됐는데요. 이렇다 할 반등이 없었어요. 중국 시장 시작하고 나서 약간의 반등들을 좀 보여주고, 중국이 이제 추가 하락세가 조금 제한되니까 국내 증시도 이제 반등에 대한 기미를 좀 보였지만, 이내 추가적으로 상승세로 전환하거나 그러진 못했고요. 미국 쪽에서는 F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추가 긴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게 되면서 불안감들을 좀 이어갔습니다. 국내 증시 쪽은 이제 초전도체 관련해서 진위 논란의 관련주들 모두 급락세를 좀 보였고, 맥신 관련주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맥신, 꿈의 신소재라고 여겨지는 맥신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맥신이 대량 생산 기능 가능 기술 때문에 맥신 관련주로 꼽힌 종목들이 모두 다 급등을 보였습니다. 물론 맥신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시총이 좀 큰지는 않아서 시장을 좀 들어올리거나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고요. 또한 2차전지 쪽에 이제 에코프로 전 회장이죠. 이동채 전 회장이 징역 2년을 받게 되면서 2차전지나 관련주들 모두 투심이 좀 약화되는 모습들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내렸던 이유가 에코프로 쪽이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더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반면에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경제지표 양호함으로 연준의 추가 긴축 의지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고금리 유지 가능성도 덧붙여서 이제 이어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다행히 미국 증시를 보면 전약으로 출발했지만 거의 오후에는 약세를 어느 정도는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요일날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라서 앞서서 미리 내렸던 것들이 청산을 하게 되면서 그 옵션 청산으로 해서 약간의 반대 방향 변곡점들이 나올 수 있는데, 어제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좀 그런 면들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나왔던 내용으로도 중국의 부동산 개발 헝다가 뉴욕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되면서 불안감을 이어가는 것 빼고는 다른 부분들은 일주일 내내 얘기가 나왔던 얘기들이라서 크게 중요한 부분들로 여겨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25일날 잭슨홀 미팅이 있고요. 주중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과연 엔비디아가 지금 수주가 굉장히 좀 많아졌는데 그게 실적으로서 드러났던 건지, 아니면 이제 기대감으로만 간 건지, 그게 좀 판가름 나는 부분이라서 반도체한테는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다시 당근을 주느냐, 아니면 또다시 채찍을 만들어서 박스권 하단을 어떻게 체크하느냐, 그 정도의 아마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이제 아직은 장기간 고금리 정책 가능성이 좀 높고요. 미국과 한국과의 금리 차이가 지금 최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들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 그래서 아직 그 금리를 더 올리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좀 커져버리게 되고, 그러면 외국인 자금들이 국내 쪽보다는 미국 쪽 자금을 훨씬 더 유입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금요일날 환율이 약간은 좀 꺾이긴 했는데, 이번 주에 환율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꺾이게 되면 대형주들 조금 더 반등을 나오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월달에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태이지만, 여전히 지금 국채 금리가 강세이고, 그로 인해서 시장은 상승 하락 모두 다 제한적인 상태를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요일날 국내 쪽은 반도체 소부장이 좀 반등이 나왔었고요. 바이오 제약 화장품도 앞서서 이제 또 반등을 또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도 이제 현대차가 인도 현지화 공장 인수 소식 얘기 때문에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또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들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실적 이후에 이제 다시 정상화되는 구간들도 이제 수급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금요일날 국내 증시가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이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반등 분위기로 마감된 게 오히려 국내 증시 쪽 저가 매수의 유입, 지난주 목요일 쪽에서 한번 들어오긴 했었는데 그게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주요 뉴스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가장 급등락이 좀 심했던 애들이죠. 초전도체에 이어서 맥신 관련이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미래신 소재로 여겨지는 맥신의 대량 생산 기능 기술 개발 소식 등의 관련주인 태경산업, 휴비스, 아모센스, 코닉 오토메이션, 그리고 경동인베스트, 그리고 나인테크나 티플렉스 등이 이제 급등세를 좀 보였고요. 중국의 6호 복귀 기대감 제부가 관련해서 이제 상승세가 나오는데 중국의 경제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78개국을 포함 한국을 포함한 78개국에 이례적으로 이제 단체 관광을 허용을 하게 되면서 뭐 우리나라 뭐 예약자만 지금 80만 명인가요? 굉장히 많은 예약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 관련주들 조금 더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아름아름했던 그런 그 복귀와 달리 이번에는 대대적인 복귀를 좀 하고 있는 상태라서 화장품주들 계속적으로 좀 상승세가 이어지거나 계속 반복 매매 기회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나 제로투세븐, 뭐 한국 화장품,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제 유아용품, 그 다음에 이제 호텔, 카지노 이런 쪽들이 재차 이제 등락을 좀 거듭하더라도 반등세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 기간에 중국 쪽 매출이 확 줄었다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유럽이나 뭐 남미 쪽에 이제 시장 공략을 좀 제대로 한 부분이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최대 실적을 또 기록하는 종목들이 생겼고, 그래서 한국 콜마라든지 코스맥스 이런 중대형 화장품주들도 이례적으로 지금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도 시장을 조금 이끄는 힘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가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6월 반도체 수출 물량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HBM 반도체가 추가적인 수주들이 나오게 되고 SK 하이닉스와 뭐 반도체 수출 물량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아마 최대치를 기록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뭐 미래산업이 이제 권리락 이후에 급등세를 좀 보였고 한미반도체, 성우테크론, 인텍플러스, HPSP 등이 강세를 좀 이어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GM의 인도 공장 쪽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인도 쪽에서의 현대차가 최근에 약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는 부분 같습니다. 역대 최대의 인도 내에서 매출을 조금 기록했던 거와 뭐 더불어서 최근에 인도 공장 인수를 하게 되면서 테슬라가 인도에 이제 시장 공략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같이 영향을 조금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내렸던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모베이스전자, 호메탈, 덕양산업, 유니온머티리얼즈, 뭐 일지테크, 뭐 하신현대공업 이런 쪽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뭐 실적 면에서도 좀 우수하긴 했습니다만 3분기, 4분기 실적 우려감이 있다라는 우려심을 좀 나왔는데요. 뭐 그것보다는 이제 다시 조금 더 나아갈 부분들을 만들면서 현대차와 기아차도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자, 오늘의 관심 종목들, 지난주 보여드렸던 종목들 다시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첫 번째 종목은 아이패밀리 SC입니다. 그리고 덕산 네오록스, 가온칩스, 뭐 일지테크, 그리고 심텍과 유진테크인데요. 뭐 분위기로는 이제 반도체나 뭐 OLED 쪽이 있고요. 반도체, OLED, 그 다음에 화장품 요렇게 조금 있는데요. 반도체 쪽이 이제 금요일날 목요일부터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조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드렸던 것 중에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나 뭐 오늘도 아침에 드렸던 아이패밀리 SC입니다. 역시나 연중 신고가를 다시 돌파를 했고요. 연중 신고가 돌파뿐만 아니라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지난주에 돌파를 했습니다. 12,000원대도 드리고 2배 이상 이제 갔었고, 이번 하락 이후에 또다시 22,000원대, 23,000원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29,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난주에 드렸던 것 중에서는 뭐 아이패밀리도 같지만
오스테어닉이나 뭐 두산테스나 그다음에 뭐 반도체 쪽에서는 STI 그리고 T로보틱스 이런 애들이 급등세를 좀 추가적으로 더 이어갔고요. 역시나 로봇 중에서도 T로보틱스 그다음에 의료미용 쪽에 뭐 오스테오닉 이런 건 꾸준하게 계속 반복 매매가 진행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에 좀 제일 많이 갔던 건 아마 지노미틀이었습니다. 이미 14,000원, 15,000원대부터 드리고 나서 쉼없이 달렸던 게 벌써 14,000원, 15,000원이었으니까 거의 2배 이상 갔다가 지난주에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충분히 다시 밑으로 공략 가능한 자리가 또 왔고요. 그래서 뭐 약간은 이제는 돌파보다는 박스권 안에서 매매가 또 가능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먼저 드린 것부터 체크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두산테스나 매수는 뭐 오후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고요. 뭐 오전부터 내려서 출발해서 반도체가 조금 강세였다는 걸 확인하셨다면 충분히 뭐 장중이나 오후에 들어가셨던 타이밍들이 왔고요. 뭐 굳이 제가 올라서 출발하는 자리보다 내려서 출발하는 자리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굳이 목요일 종가 이상에서 뭐 양봉을 보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충분히 아래 구간에서 공략하셔서 지금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추가적인 돌파들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겹쳐서 출발하면 좋다. 그래서 겹쳐서 출발한다는 건 아침에 고가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약세로 출발하거나 애매하게 출발하면 내렸다가 올라오는 자리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44,000원 후반대 매수는 가능했을 것이고요. 뭐 소폭 매수 그리고 소폭 수익권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번 주까지는 일단 보세요. 48,000원이나 49,000원 다시 돌파하면서 연중 신고가를 다시 돌파하는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아직 뭐 박스권 중단 정도니까 추가적인 상승세 조금 더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뭐 매수는 가능하지만 아침에 약세였고 뭐 충분히 반도체 또 반등이 나올 법한 자리였으니까 매수는 자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오히려 상승 출발하면 아직 박스권 상단에 걸리는 자리니까 애매한 출발보다는 내려서 출발해서 거래량이 조금 쌓으면서 겹쳐서 가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전히 목요일날 시가를 깨지 않는 선이라면 조금 더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IP밀리SC도 겹쳐서 출발하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침 출발이 애매하게 출발하니까 충분히 매수하고 남을 자리였죠. 그래서 아침 시가에 한 10분 이내에 이미 시사가 충분히 아래에서 출발하고 나서 많이 나버렸고요. 오후까지 상승세 이어지면서 이번 주 그대로 상승세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로닉 뭐 조금 너무 많이 내려서 출발했죠. 뭐 종가상으로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아침에 너무 많이 떨어진 하락으로 출발했어도 그 폭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하락 폭이 전일 장대 양봉이나 양봉이 나왔다면 그걸 절반 이상 깨게 되면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니까 이런 건 하루 더 양봉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오늘 하락 출발해버리면 이 박스권 하단인 9,500원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워지죠. 그래서 애매하게 출발하는 건 괜찮지만 아예 하락으로 팍 떨어지면서 출발하는 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침부터 공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STI 역시나 겹쳐서 출발했죠. 역시나 하락 출발한 부분들은 좋은 부분입니다. 근데 아침에 출발하고 나서 제대로 자리 잡고 나니까 올라오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죠. 그래서 충분히 소폭 수익권에서 추가 자리 또 보실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역시나 3만원 중반 이상 31,000원대 돌파하는 거 보시면 되고, 오늘 하루 더 쉰다면 금요일 저가 부분까지는 매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26,000원 중반을 깨지 않는 선에서 보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IP밀리SC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돌파를 했고 오늘 눌림목상으로 아침 시가에서 10분 이내로 시세가 나버리면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28,000원 중초반, 27,000원 후반대까지 매수가 가능하고요. 뭐 27,000원, 조금 넓게 보면 26,5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 매수 이어가시고 추가 상승도 기약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최고의 종목은 지금 마이패밀리SC인 것 같아요. 천천히 올해 자주 추천드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강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르는 걸 잘 들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지난주에 드렸었죠. 네, 지난주에 한번 드리고 나서 오늘도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금요일 시가와 저가까지는 가능하고요. 43,000원 중반을 깨지 않는 선이라면 캔들은 약간 겹쳐서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뭐 애매하게 45,000원 중반 이상에서 출발하면 역시나 음봉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밑으로 좀 받으시고요. 자, 그리고 가온칩스. 자, 이번 주는 뭐 디자인 하우스 쪽 뭐 반등들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가온칩스 앞서서 두산테스나 그다음에 뭐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이런 것들이 이제 덩달아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해서 반등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조금 더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41,000원 중반 가능하고요. 4만원대까지는 매수가 가능하고 39,000원대 이하로는 깨지지 않는 선에서 보시고요. 뭐 거의 금요일날 시가이자 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세 보시고, 일단은 뭐 47,000원, 8,0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보시고, 뭐 그 이후에 53,000원 돌파하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지테크 뭐 금요일날 이미 자리가 좀 만들어져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음봉이 나와도 조금 애매한데 아침에 10분 이내로 시세가 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그냥 금요일에 들어가신 분들만 좀 보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조금 애매한 출발을 하거나 그러면 일단 51,000원 후반, 51,100원의 후반대에서 51,000원 정도에서 52,000원 정도 사이, 그리고 아래로는 조금 넓이 봐야합니다. 4,9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보시고, 아침에 조금 바로 시세가 나버릴 경우에는 오후에 내려오는 걸 받으시면 조금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거의 1시간 이내에 잡히는 시세로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단기적으로 좀 공략이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금요일날 들어가지 않았던 상태여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 심텍입니다. 금요일날 목요일날 반등이 나왔고요. 역시나 이제 35,000원 초반에서 34,000원 후반대 가능하고요. 뭐 34,000원 금요일 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34,000원 깨지 않는 선이라면 박스권 상단인 38,000원대 다시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진테크 차트도 비슷하죠. 심텍과 비슷합니다. 양봉은 3개입니다만 캔들은 겹쳐져 있고요. 그래서 33,000원 중반에서 초반대 가능하고요. 32,000원 깨지 않는 선이라면 박스권 다시 37,000원에서 38,000원대에 도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주 뭐 조금은 지난주보다 조금 개선된 모습이 예상이 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빨리 반등이 나오는 걸 중점적으로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천천히 또 정상화되는 구간에서 또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주안점을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동우 대표의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